드디어 팀 홍명보, 우리 홍명보호의 코치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외국인 코치도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 뭐 박거나 뭐 김동진, 김진규 뭐 이런 코치진들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코치만 알려지지 않았었죠. 드디어 외국인 코치가 선임이 됐어요. 외국인 코치가 이 두 분입니다. 왼쪽은 주앙 아로소, 오른쪽은 티아고 마이아, 두 명의 코치예요. 이 두 코치가 포르투갈 코치입니다. 포르투갈 코치고요. 아로소 코치는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 그리고 벤피카에서 코치와 분석관을 지낸 마이아 코치는 전술 분석 코치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코치가 이제 아무래도 전술 파트인 거죠. 이제 아로소 코치는 심지어 수석 코치예요. 수석 코치를 하면서 전술 코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아 코치는 전술 분석만 담당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 오늘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죠. 첫 번째, 벤투사단의 수석 코치가 홍명보 감독의 곁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을 10년 가까이 보좌한 포르투갈 출신 수석 코치가 홍명보호에 합류한다 라고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팩트 체크를 하나 하자면 벤투 감독을 10년가량 같이 이제 함께했던 코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벤투 감독의 수석 코치를 데려왔다 라고 하면 카타르 월드컵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국가대표팀 코치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벤투 감독의 코치가 온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벤투 감독 때의 스타일을 그래도 우리가 좀 아쉬움이 많았으니까 벤투 감독 때의 스타일을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벤투 감독의 사단에 있던 코치를 데려오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벤투 감독과 함께 했던 기간이 이 아로소 코치가 언제 함께 했었냐? 2005년,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스포르팅에 있을 때 벤투 감독이 스포르팅에서 수석 코치였어요. 스포르팅에서. 이때 벤투 감독과 정말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 185경기를 했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죠.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 벤투 감독이 이끌 때도 포르투갈에서도 분명히 유로에서 좋은 성적 내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도 벤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를 했어요. 47경기.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분명히 10년가량 벤투 감독과 함께했던 코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과 최근에 함께했던 코치는 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벤투 감독이 처음에 한국에 올 때도 채널에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벤투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쓸까.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벤투 감독이 스포르팅 때부터 포르투갈 국대, 뭐 올림피아코스, 뭐 등등등 쭉 오면서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에 왔을 때도 스타일도 계속,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벤투 감독은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온 감독이기 때문에 스포르팅과 포르투갈 시절에 벤투 감독과 함께 했다면 분명히 그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코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어쨌든 벤투 감독과 최근까지 함께했던, 우리가 그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과의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못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던 우리가 세르지우 코치 있죠? 그 세르지우 코치는 아닙니다. 이 아로소 코치는 10년 전에 함께 했었던 벤투와 그때 당시의 수석 코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행보가, 이 코치가 수석 코치를 하다가 감독을 하고 싶었는지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15세 이하 팀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브라가의 B팀 감독직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은 뭐 15세 이하 감독직은 2경기밖에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물러난 다음에 이제 약간의 보직이 없으니까 약간 잠깐 맡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브라가로 넘어갔습니다. 브라가 B팀에 있었어요. 여기서는 24경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가 B팀에서의 그 성적은 좋진 않아요. 24경기에서 5승 9무 10패. 그래서 이제 브라가 B팀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 하진 못했습니다. 뭐 2017년 5월 2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약 6개월, 한 8개월 정도 이제 브라가 B팀의 감독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서 아마 경질이었겠죠. 그 다음에 2년 뒤에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5경기밖에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이 이제 비토리아로 넘어가서 수석 코치를 했습니다. 포르투갈 1부 리그의 수석 코치를 사실상 한 시즌입니다. 2022년 7월 19일에 가서 2023년 8월 20일에 끝났으니까 한 시즌 정도 비토리아에서 수석 코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석 코치를 안 하고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비토리아에서 수석 코치 생활은 끝난 거잖아요. 올해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파말리캉이라는 팀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렉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볼 때도 랑게 디렉터가 있고 과거에는 파라티치 디렉터가 있었잖아요. 디렉터를 한 거예요, 디렉터. 그러니까 뭐 팀의 전체적인 이적 시장이나 팀의 전체적인 뭐 전술적인 틀이나 뭐 이런 수석 코치를 하다가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로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 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포르투갈 축구계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파악이 된다. 왜냐면 야망 있는 신생팀, 뭐 파말리캉이 신생팀은 아니에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으나 2018년부터 뭐 구단의 운영을 새롭게 큰 폭으로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신생 구단이다. 사실상 신생 구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야망 있는 신생팀은 아닙니다. 야망 있는 팀에서 디렉터를 맡길 정도로 아로소 수석 코치는 인정받는 인물이다. 그리고 파말리캉이 끝까지 붙잡아서 아로소 수석 코치가 자리 정리를 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안다. 요 멘트가 이제 또 기사를 보면 마치 요 아로소 코치가 너무 좋은 능력을 가진 코치라서 물론 이제 그 경력을 보면 뭐 좋은 곳들에 있었잖아요. 브라가 B팀이긴 하지만 브라가에도 있었고 어쨌든 포르투갈과 국가대표팀과 그리고 스포르팅에서 벤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도 했었고 그래서 뭐 아예 능력이 없는 코치는 아니겠죠. 근데 파말리캉이 끝까지 붙잡은 이유는 디렉터직을 2024년 7월 1일부터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끝까지 능력이 너무 좋아서 파말리캉이 붙잡았다. 약간 요런 멘트인데 그 이력을 살펴보니까 7월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팀에서는 한 달 만에 나간다고 하는데 디렉터가 당연히 붙잡죠. 약간 뭐 그거는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만에 일단 떠났기 때문에 파말리캉이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아로소 코치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스포르팅과 포르투갈에서 10년간 벤투의 수석 코치를 했으니까 벤투 감독의 축구도 우리가 그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만들어놨던 축구를 잃어버린다는 게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벤투랑 한 건 아니지만 과거부터 벤투 감독은 스타일이 비슷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벤투의 스타일을 가진 코치가 온다는 거. 특히나 전술 코치다 보니까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벤투의 스타일과 유사한 그런 이제 수석 코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수석 코치가 벤투 감독의 스타일과 유사한 방향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국인 코치 2명 중에서 한 명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한 명이 2명 중에 한 명. 한 명은 국내 상주고 한 명은 유럽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석 코치로 임명된 아로소 코치가 해외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A매치 시기에만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로소 코치가 지금 축구협회에서도 발표한 게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예요. 수석 코치. 그냥 코치도 아니고 수석 코치래요. 근데 무려 수석 코치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거죠, 사실은. 수석 코치가 이 아무래도 끼치는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수석 코치가 전술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아로소 코치랑 마이야 코치랑 비교했을 때는 아로소 코치가 당연히 전술적으로는 조금 더 기대가 돼요. 벤투 감독과 함께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B팀 감독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그래도 뭐 감독직을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테크니컬 디렉터도 했고 전술적으로 그래도 홍명보 감독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게 기대가 되는데 정작 이 코치는 유럽에서 재택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보시면 축구협회는 두 외국인 코치의 업무 형태가 다릅니다. 아로소 코치는 해외 선수들과 관련해서 해외 리그 분석을 하는 거고 마이야 코치는 국내에서 K리그 경기를 보면서 국내 리그를 분석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애초에 외국인 코치를 선임할 때 분업에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업무 분리, 분업이 트렌드다. 그래서 유럽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야 해서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어 코치와 아로소 코치가 예전에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당연히 뭐 이 두
코치가 기본적으로는 포르투갈 코치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고요. 둘 다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 스포르팅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벤투의 수석 코치, 그리고 마이어 코치는 스포르팅에서 이제 스카우트를 했어요. 스카우트. 그래서 약간 요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2005, 2006부터 2010, 2011까지 했었는데 요 아로소 코치가 있을 때가 2005, 2006부터 2009, 2010까지잖아요. 그래서 한 4시즌 정도는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아로소 코치는 수석 코치, 마이야 코치는 뭐 스카우트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기간도 있어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둘 중에 요 아로소 코치는 수석 코치라고 해놓고 수석 코치가 이제 분업을 한다는 거는 뭐 이 얘기를 계속 축구협회에서는 분업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석 코치가 분업을 하면서 해외 리그만 담당한다. 수석 코치가. 그리고 마이야 코치는 국내 리그만 담당한다. 이러면 사실은 수석 코치 정도면 감독 옆에서 뭐 해외 리그든 국내 리그든 우리 선수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전술들을 같이 함께 짜기도 하고 수석 코치가 바로 옆에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르디올라 감독도 우리 그 뭐 정몽규 회장이 매우 좋아하는 축구의 시대에서도 써 있죠. 그 과르디올라 감독도 경기 보면 옆에 있는 후안마 리오 코치한테 계속 경기를 보다가 토론을 할 게 있으면 실시간으로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후안마 리오 코치랑. 왜냐면 수석 코치가 감독과 전술적인 큰 틀을 다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수석 코치로 임명된 아로소 코치가 재택근무를 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좀 이상한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이야 코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야 코치도 이력을 보면요, 일단 스포르팅에 있을 때 셰프 스카우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석 스카우터겠죠. 수석 스카우터로 스포르팅에서 있었고요. 이때 이제 벤투 감독과 함께 했을 겁니다. 2005, 2006부터 2010, 2011까지. 벤투 감독은 2009, 2010까지 있었으니까 스포르팅에 2009, 2010까지 있었으니까 한 4년 동안 함께 했겠죠. 스카우터로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비토리아 세투발, 에스토릴, 비토리아 뭐 이렇게 각 팀의 수석 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수석 코치를 할 때 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호세 쿠세이로라는 감독을 따라다녀요. 이 감독의 사단이었던 거예요. 후세 쿠소이로라는 요 감독이 이 감독이 요때죠. 모코로티브 모스크바, 비토리아 세투발, 에스토릴 요 이제 팀을 맡을 때 함께 했던 수석 코치였어요. 현재는 이 호세 쿠세이로 이 분이 현재는 포르투갈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으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근데 어쨌든 이때 보면 그 수석 코치였으니까 우리 마이야 코치가 요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비토리아, 에스토릴 요 팀들의 이제 경기력이나 스타일을 좀 보면 알겠죠. 근데 저때 이제 그 호세 쿠세이루의 스타일을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특히나 뭐 비토리아나 에스토릴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엄청 뭐 강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야 코치가 수석 코치로 함께 했었던 저 쿠세이로 감독 사단이 쭉 이제 비토리아와 에스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직을 했는데 그 경기들이 공격적으로 막 그 출중하다거나 유럽의 트렌드를 막 따라가는 그런 축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에스토릴에서는 한번 경질을 당한 기록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뭐 전체적인 걸 보면 이 마이야 코치가 어쨌든 전술 분석 코치잖아요. 근데 이 마이야 코치의 스타일이 함께 했었던 호세 쿠세이루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마이야 코치가 수석 코치였으니까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 코치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만들어가는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코치는 아닐 것으로 일단은 추측이 된다. 뭐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이제 축구협회의 발표가 아니라 기사였어요. 기사에서는 이제 뭐 벤피카에서 분석관, 연령별팀 코치,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수석 분석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마이야 코치가 포르투갈 벤피카의 수석 분석관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기사도 있는데, 그 마이야 코치가 직접 자신의 그 이력을 올린 곳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링크드인, 우리 그 본인의 이력 올려놓잖아요. 링크드인에 마이야 코치가 본인이 올린 그 이력이 있어요. 여기에 그 벤피카의 그 수석 분석관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올린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올린 거니까 아주 정확하죠. 벤피카에서 했던 일이 퍼포먼스 분석관, 퍼포먼스 분석관 이거예요. 근데 퍼포먼스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유스팀 그리고
B팀 그리고 B팀에서는 수석 코치를 했습니다. B팀 벤피카 B팀 수석 코치랑 벤피카의 유소년 선수들의 분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22년까지고 최근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퍼포먼스 분석관이었는데 이 퍼포먼스 분석관이 성인 팀이 아니라 유소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연령별 팀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들어가 보니까 마이야 전력 분석 코치의 이력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축구협회에서 올린 거에 이게 맞나 싶어요. 일단은 뭐 퍼포먼스 수석 분석관이라고 벤피카에 이러면은 야 벤피카에서 수석 분석관? 벤피카의 전술을 막 분석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이야 코치가 그 링크드인에 본인이 직접 올린 거는 분명히 유스 풋볼이라 돼 있어요. 유스 풋볼.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진실의 그 팩트 여부를 판별할 여진이 있다. 분명히 저렇게 써있거든요. 유스 코치라고. 유스 코치고 유스 분석관이고 B팀의 수석 코치였다라고 써있어서 맞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명의 코치가 일단은 선임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마이야 코치도 뭐 벤피카에서 성인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벤피카에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토리아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이때는 수석 코치였어요. 수석 코치. 이력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 수석 코치를 했다는 거 요거는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수석 코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석 코치를 했는데 이 마이야 코치가 모시던 이 호세 쿠세이루가 포르투갈 축구협회에 있습니다. 테크니컬 디렉터로. 심지어 테크니컬 디렉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겸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르투갈 축구협회에 부회장으로 돼 있거든요. 부회장? 그러니까 뭐 이런 인맥들을 또 마이야 코치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전술적인 측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코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유럽에서 명망 높은 코치가 홍명보 감독의 밑으로 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있어요. 아니 유럽에 능력 좋고 명망 있고 커리어가 창창한 그런 코치가 어느 누가 홍명보 감독의 아시아에 홍명보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의 밑에 코치로 와라 그렇진 않잖아요. 그 명망 있거나 창창한 코치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수준 막 그 유럽에서 와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전술적으로 미친 듯이 뛰어난 그런 코치가 오리라고는 어쨌든 생각하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야 코치도 그렇고 그리고 아로소 코치도 그렇고 이 이력을 보면 분명히 이제 그 뭐 스포르팅에도 있던 이력이 있고 벤피카에 있던 이력도 있고 아로소 코치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도 했으니까 굵직굵직한 이력들은 있긴 한데 유럽에서 엄청나게 막 뛰어나게 능력을 인정받는 뭐 코치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그나마가 아니죠. 우리한테는 그래도 이 아로소 코치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포르투갈 1부 리그에 한 팀의 테크니컬 디렉터도 하고 비토리아의 수석 코치도 하고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도 했던 스포르팅의 수석 코치도 했던 어쨌든 이 아로소 코치가 벤투 감독과 함께한 기간도 길고 하니까 우리 대표팀에 도움을 줄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코치는. 근데 정작 이 코치가 해외 거주해요. 이게 정작 이 마이야 코치랑 아로소 코치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아로소 코치는 기대가 돼요. 마이야 코치는 사실은 최근에 커리어도 그렇고 유소년 분석관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대는 많이 안 되고 아로소 코치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정작 이 코치가 유럽에서 거주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유럽 리그만 중심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만. 그러면 이 코치의 능력을 우리가 100%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유럽 선수들만 보러 다니고 유럽의 뭐 이제 리그를 보러 다니고 그런 지금 역할인 건데 수석 코치면 사실은 감독 옆에서 이렇게 전술적인 측면들을 끊임없이 교류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경기도 준비하고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은 또 아니니까 아니 이럴 거면 왜 수석 코치라는 이름을 붙였지? 그냥 코치 전술 코치라고 하지 왜 수석 코치라고 했을까? 뭐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니까 수석 코치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로소 코치도 그냥 코치로 오라고 했으면은 오기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로소 코치의 업무가 재택이라는 것이 일단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9월 A매치는 아로소든 마이야든 이 코치들이 활용이 안 됩니다. 9월에는 지금 이제 뭐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아로소와 마이야 코치가 지금 이제 9월 A매치를 위해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9월 A매치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이번 주에 입국을 한대요.
이번 주에 입국을 해서 이제 K리그 관전을 시작으로 업무를 본대요. 주말에. 그런데 이번 주 주말이잖아요. 처음 K리그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 날입니다. 월요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 주말에 뭐 K리그 경기를 본다는 게 9월 A매치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주 정도 남았는데 팔레스타인전이 2주 동안 팔레스타인 분석, 우리 팀 분석,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도 서로 교류가 되고 전술도 짜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코치들이 9월 달에는 사실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9월 A매치는 또 봐야 된다. 이미 사실은 그 코치진 선임이 늦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역대급 코치진을 구성했다. 역대급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기사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역대급인가 싶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할 거면 뭐 벤투 감독의 사단이었다. 이렇게 막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그럴 거면 벤투 감독을 지난번에 재계약을 했던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약간 찜찜한 코치진 선임도 이제 완료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 코치진 선임이 또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외국인 피지컬 코치를 영입하려 했는데 지금 협상이 결렬돼서 피지컬 코치는 추후에 보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코치진이 선임이 됐고요. 일단은 뭐 9월 달은 사실은 뭐 박건하, 김진규, 김동진 코치도 뭐 이번 주부터 이렇게 일주일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면서 일주일 만에 9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치진 선임 자체가 국내 코치도 그렇고 외국인 코치도 그렇고 너무 늦어서 9월 달에는 코치진들이 뭔가 능력을 발휘할 만한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쨌든 코치진 선임 시기는 아주 안 좋았다는 걸 또 다시 축구협회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